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차라리. 16페이지에 나오는 이번 시간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의 종류고, 그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80평 정도 된다 보셔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80평 아파트를, 이거를 뭐 전체를 세를 놓으니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2개를 자르든 뭐 4개를 자르든, 막 한 20평씩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거죠. 구분해가지고, 이 각각의 구분된 공간이 있죠, 이거. 이거는 이제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자체가 구분 등기가 돼 있죠. 돼 있는데 등기. 이거 자체를 쪼개진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허가나 또는 신고인데, 허가 신고 기준이죠. 허가 신고 대상인데, 거의 신고는 거의 없고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나눠서 2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우리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우리가 짓는 게 있고, 하나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몇 세대 이상이죠? 예? 30. 아파트는 다 30세대 이상입니다. 허가 대상은 30세대 미만까지만 허가받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구분된 공간이라는 게 있어. 구분된 공간 있죠. 이 구분된 공간은 그 필수적인 게 뭐겠습니까? 욕부현이죠. 욕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엌 있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어야 돼요. 현관.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허가 신고 대상은 규모가 적어요, 커요? 적죠? 적으니까 이거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욕실과 부엌까지는 같아요. 이건 필수잖아요. 다 필수죠. 욕실과 부엌은 다 필수인데, 여기서 이제 현관 대신에 구분 출입문이 들어갑니다. 구분 출입문이 들어가죠. 요것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현관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 욕부현시,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부구, 요는 욕부현, 욕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욕부현, 욕부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욕실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아마. 뭐 말레이시아나 뭐 저기 뭐죠? 다른 데 나라들이 들어오면은요, 앞으로 새로운 그 말레이시아 말하고 비슷한 그 용어들이, 그죠? 우리가 이민을 다민족 국가로서 받아준다 그러면은 욕시도 있을 수 있어. 욕시. 욕 나오네. 욕부현, 욕부구시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구분 출입문이나 연결문이 있죠. 이거는 연결문이 있어야 돼요. 이 통합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경량구조, 경계벽까지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잖아요.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왜 둡니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분리되지만 어떤 때는 같이 통합을 또 쉽게 되겠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2번이 없어. 2번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이 우리가 세대수를 본다면 세대수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규모 크죠. 그럼 전체에 얼마 넣으면 안 돼?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 그럼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세대수는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두 가지가만. 하나는 이제 2세대 이하로만 구분된 공간은 2세대 이하밖에 못하고, 각각 2세대 이하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수는 전체는 10분의 1 초과 못하죠. 이하고, 동은 3분의 1 초과 못하니까 3분의 1 이하가 됩니다. 이 초과 못한다는 뜻은요, 바로 이하를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꿀 수도 돼요. 초과 못한다,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은 요거는 구분된 공간이 2세대 이하밖에 못하죠. 예? 그리고 전체가 얼마라고? 10분의 1 이하고 동은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죠? 다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구분된 공간을 차후에 면적을 합해봤거든요. 예, 이 구분 공간에 주거 전용의 면적의 합계를, 요거 처음부터 면적을 합계를 다 어떤 거는 구분된 공간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안 하는 세대수도 있겠죠. 어떤 80평인데 어떤 세대는 두 개만 잘랐어. 또 80평 아파트인데 어떤 세대는 안 자르고 있어. 그죠? 예, 안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된 공간이 두 개로 자른 데도 있고 세 개로 자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분 공간에 이거는 주거 전용의 면적의 합계. 요거 처음부터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죠. 예. 합계도 전체를 비교했을 때 전체의 얼마를 3분의 1을 초과하지 안 할 것. 그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뭐를 꼽히게 됩니까? 세대수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도 3분의 1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분의 1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대수만 따져가지고 구분된 공간 이거 놔두시고 세대수만 따져가지고 전체는 10분의 1 이하고 동은 3분의 1 이하만 되면 돼요. 맥락이 다르죠? 예, 맥락이 다릅니다. 요거 비교하면 돼요. 요거. 얘는 그냥 3분의 1 초과 못하니까 3분의 1 이하 하나. 근데 이거는 전체 10분의 1, 동이 3분의 1이잖아요. 오른쪽과 비교 잘 해보세요. 예. 두 가지. 예, 각각 넘지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 화재, 소방, 안전,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 그러니까 네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뭐를 안전 기준을 뭐 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져요? 이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죠. 에너지를 말 그대로 전략을 한다는 뜻은요. 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그러면 그로 줄이는 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뭐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세대 이상을 짓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들은 뭐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잖아요.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전부 다 뭐를 적용한다고? 예,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또 에너지 사용량도 절감하죠. 예, 이런 주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에너지를 전략하는 형태로 친환경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시험장에 딱 가면은 요거를 10글자 넘으면 안 되거든요. 되게 그 기준이, 갈로속의 기준이,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는데 보통 시험은 세 개 잘 안 놉니다. 예, 두 개 아니면 한 개예요. 예,
두 개 중에 한 개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중에 한 개 맞으면 부분 점수는 주죠. 예. 다 조금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에너지 전략적 친환경 주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택 빼놓고 여기까지만 칼로리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주택을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 전략적 친환경 주택이다. 칼로 속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택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주택가 쓰신 분이 있어요. 또 이중으로. 그런 분들 일단은 이제 뭐죠? 틀린 걸로 봅니다. 틀린 걸로 보는데 나중에 인원수가 합격의 인원수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럴 때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디에 칼로리를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법 했거든요. 법. 이렇게 법을 빼먹은 거예요. 뺐는데 앞에 무슨 법인데 이 법까지 친절하게 쓰신 분이 있어.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를 칼로리를 자르느냐 잘 봐야 됩니다. 시험장에 여기까지 이럴 수도 있어요. 에너지 전략형을 이렇게 빼고 친환경 주택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칼로리를 치느냐 잘 봐야 됩니다. 건강 친환경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제가 뭐예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건설 적용합니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니까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적용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5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실내 공기질을 기준보다도 어떻게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고 하죠.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500세대 이상은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500세대를 칼로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500. 몇 세대부터는 건강 친화형으로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이 나오죠.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성이 몇 개 나오죠? 네, 3가지 성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장수명 주택, 수명이 길 장자잖아요. 수명이 길다. 수명이 긴 주택을 장수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수마을 있죠. 장수마을 아십니까?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 장수마을 있죠. 오랫동안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구성과 그 다음에 가변성과 그 다음에 수리 용이성입니다. 이 3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 이 3가지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마을에 들어가면은요, 장수마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내구성,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죠.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 응? 우리 그런 체질이 있잖아요. 깡다구 있다는 체질이 있잖아요. 강당성이 있다, 이런 말 하죠. 예. 체구가 작아도 강당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덩치 아무리 커도요, 뭐, 강당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률을 뿌리면 넘어져 버려요. 왜? 운동 근육이 없거든. 그런 내구성이 없는 사람 많죠. 가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그때 변하는데 얼마든지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적응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수리 용이성.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때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수리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누가 수리해야 돼? 누가? 내 몸은 누가 수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수리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장수명 주택 하면은 누가 수리하는 거다? 내가 수리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수리한다. 나도 내가 수리할게.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그죠? 네. 이렇게 암기를 꼭 하세요. 자, 하나씩 암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고, 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 설치할 때 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100호 이상, 100세대 이상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반드시 100호 이상이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은 간선시설을 설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가 하죠?
요건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때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라는 게 뭐냐면요,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 공짜로 해줍니까? 지자체. 에?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거는 공급하는 사람. 우체통은 국가. 이런 것을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요 사람을 사업주체가 100호나 16,500조금 대상의 사업을 할 때만, 예, 요거를 공짜로 해준다. 100호 이상을 할 때만. 나중에 요거래서 요거는 일단 요렇게만 기억하고 나중에 뭐 할 때, 예,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0세 대상인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은 도시생활주택, 건축사무소 개설신고한 엔지니어 사업자가 감리할 때죠. 예. 300세대 이상은, 예, 시공품질 점검이라든지 공고별 세대수, 그 다음에 건설연이 사업자가 감리하는 부분. 500세대 이상은 결로 방지할 때 500세대 이상부터는 적용되고,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500세대 이상일 때 반드시 표시하게 되죠. 600세대 이상은 분할사업 시행이죠. 예.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은 장수민주택입니다. 2000세대 이상은 유치원을 반드시 설치하게 됐다. 그러면 1000세대 이상은 장수민주택일 때, 왜 장수민주택을 1000세대 이상일 때만 적용하느냐? 이게 등급 표시를 하게 됐어요. 장수명 주택에 등급 표시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등급 표시에서 만약에 최우수나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은요, 뭐가 완화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화해 주려고 등급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등급 표시가 적어도 일반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등급 표시할 때. 예. 그래서 일반, 양호, 우수, 최우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4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민주택은요, 일반, 양호, 우수, 최우수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우수, 최우수부터는 이렇게 완화하는 혜택을 줍니다. 완화 혜택.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이걸 완화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완화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우수나 최우수 등급부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일반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표시를 할 때 일반이 제일 낮은 거야. 그 다음에 양호, 우수, 최우수 4개 등급이 있거든요. 4개 등급이 있는데, 그럼 1000세대 이상은 무슨 등급 이상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일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급 표시를, 장수민 주택을 등급 표시는 몇 세대부터 하느냐? 10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 놓습니다, 이거. 예. 그 때문에 1000세대입니다. 등급 표시를 1000세대 이상부터는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유치원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00세대 이상이 되면 반드시 유치원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죠.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오른쪽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의 단지로 갑니다.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의 단지로 본다. 예, 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20m, 20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 될 때 단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글자가 몇 개죠? 도시계획 예정도로, 글자 수가 8글자니까 8입니다. 8.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일반국도, 특별시, 광역시, 지방도 이렇게 분리된 토지를 각각의 우리가 뭐로 보죠? 단지로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있는 거죠. 이게 철도가 다닙니다. 철도가 이렇게 철도가 다닙니다. 도로가 다닌다. 그러면 이런 철도나 도로가 다니면은요, 분리가 돼 있잖아요. 단지가,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만약에 단지를 똑같아, 여기 뭐 A 단지, 여기 B 단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분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예배가 하나 있어. 어떤 거냐? 육교가 있다든지 지하도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네, 예배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지하도라든지 육교가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예배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자? 원칙만 보자는 겁니다. 원칙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분리되는 거를 보는 거는 이거 뭐 지하도가 있고 뭐 그런 생각 나중에 문제고, 이게 도로가 된다든지 철도가 있다 하면은 이거와 이거는 분리됐다. 분리됐다는 거는 뭐예요?
관리사무소를 따로따로 둬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날아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일반 도로 20은 갈로서니기에다 시험 잘 넣을 수 있고 8m 8 숫자 좋습니다. 이것도 8도 도시계획 예정도로 8. 예. 그때만 단지로 분리된다는 거죠. 그 성이 만약에 일반 도로가 10m밖에 안 됩니다. 일반 도로인데 일반 도로가 뭐예요? 도로 폭을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뭐냐면 일반 도로가 있고 일반 국도가 있거든요. 도로에 숫자가 없는 걸 말합니다. 숫자가 없는 거. 국도는 뭐 475번 도로, 이 국도는 번호가 반드시 있죠. 번호가 안 붙어 있는 도로를 일반 도로라는 거예요. 번호가 없는 거. 예. 그리고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 뭐 2번 고속도로, 뭐 100번, 예. 외곽순환도로 100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로가 다 있단 말이죠. 도로명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건 다 이제 다 이거는 분리가 되는 거고, 일반 도로는 숫자가 없지만 20m 이상이 되면은 폭이 크죠. 그런 것도 분리를 이렇게 하겠다. 별개 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란 거는요, 딸려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 잘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설립이,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 지하 양수, 대피, 서리기 수거, 오수, 정화조. 그 쭉 가가지고 소방시설 밑에 전기자동차의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나옵니까? 예. 여기 최근에 만들어졌고, 9번이. 그 다음 10번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순서대로죠.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 편익을 위해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사업적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통신시설을 말하겠죠. 그런 것도 다 부대시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딱 부대시설이지만 딱 하나가 갈로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8번 보세요. 8번. 8번 보세요.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은 무슨 시설인데? 부대시설인데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역난방 공급시설에다가 빨간 글로 밑줄 쫙 해놓으세요. 빨간 글로. 빨간 글로 밑줄 쫙 해놓고 제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버렸어요. 그럼 제외된다는 거는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시설일까요? 이거? 부대시설에서는 제외시키는데, 그럼 뭐 지역난방 공급시설이 그러면 부대시설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복리시설도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 이때 제외해야 된다는 뜻은요,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지역난방 공급은요, 기간시설인데,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간선시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 지역난방시설은 제외된다. 왜냐? 이거는 기간시설이란 말이죠. 기간시설이나, 만약에 단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가 된다고 이거? 간선시설이 되잖아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전기라든지 통신처럼 이것도 하나의 지역 난방도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단지와 단지하고 서로 연결되는 경우는 이거는 간선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뭐를 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부대시설에서는 뺀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넣을 수 있는 게 지역 난방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장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다음 중 부대시설을 아닌 것을 골라라. 지역 난방 공급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나머지는 복리가 나오겠죠. 예. 복리시설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제1종 건설 말고 제2종 건설 있죠. 제2종 건설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 나와요? 장의사, 총법하면서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된다. 그러면 제외된다는 뜻은 뭐예요? 복리시설이 여기서 복리시설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뭐는 맞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맞는데 여기서 단지 안에 복리시설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장총 안 단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거기에 복리시설에 말이죠. 제외되는 것 중에서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장, 총, 안, 단, 다. 너 권총 아니? 권총? 예, 권총 알아? 장총 아니? 장총 알아? 그래. 장총 알고 있네? 장총 안 단다. 예, 장총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장의사, 총법하면서 안마시설, 단란주점, 다중 생활시설 고시원 있죠. 예. 그래서 이 5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단지 안에는 복리시설에서 제외시키느냐? 예, 이거 5개를 왜 제외시켰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일상생활에 곤란한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되는 이유가 있어. 이 이유는요, 일상생활에 생활에 곤란성입니다. 곤란성.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장의사가 있다. 여러분들 단지 안에 장의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통곡 소리 날 거 아니야. 통곡.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감정이 하루 이틀이지. 열게 있으면 그것도 열 받겠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총포 판매소가 있다. 술 한잔 먹고 오늘 김 사장, 총포 판매소 주인이 김 사장입니다. 나 오늘 총 한 달에 줘. 몇 명 오늘 손 좀 봐야 되겠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마실소, 단란주점. 아빠 어디 있어? 단란주점에 있어. 말 안 되는 거지. 다중생활시설, 그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의 곤란성 때문에 복리시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지. 있으면 곤란한 시설이니까, 이거는 단지 안에 설치하지 말고 뭐 하라? 따로 설치를 해라. 따로. 너네가 나가서 좀, 설치를 좀 해라. 이야기예요. 5개 암기해야 돼요. 5개는, 뭐는 맞는데, 이종건생 시설은 맞는데, 복리시설에서는 제외된다. 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이제 뭐냐면, 교회, 성당, 사찰,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이나 상점 있죠? 이런 것도 단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지 안에 가보면요, 절 있죠, 절. 아파트 단지 안에 절이 있다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부산에 가면 있어. 부산에 가면요, 산 쪽인데, 산 쪽에 아파트 단지 안에 딱 들어가면 절이 있는 거예요, 안쪽에. 절을 같이, 그러니까 절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성당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있어요, 교회. 단지 안에 있다고, 단지 안에. 그래서 이제 단지 안에 종교시설도 있고요, 소매시장 상점 있고,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그 다음에 업무시설, 금융업소,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 아파트형 공장이 뭐로 바뀌었냐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시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죠? 복리시설이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다음 중 복리시설을 골라라. 분명히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가장 쉬운 게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지. 근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가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부대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에요. 그죠? 실수 그 하나가 합격에 좌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과 기간이 다른데, 기반은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64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반시설은 4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반시설의 가장, 사회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항만,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이걸 4대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4대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공원 있죠, 공원이라든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장 핵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가 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이 나라가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채가. 우리나라도 이제 좀 부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있어 봐요. 돈 25만 원씩 퍼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빚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라는 애들이 1억 정도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1억씩, 이제. 조금 있으면.
안 그래도 뭐 빚이 많은데. 태어나자마자 너는 1억이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갚아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처럼 부채를 안고 가면요.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나중에 팔아먹을 게 없으면요. 공항을 팔아먹는 거예요. 공항을. 그 그리스도 공항이나 항만을 몇 개를 팔아먹다가 최근에 많이 갚아가지고 지금 하나씩 찾는 단계입니다. 그리스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나중에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빚 톡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야, 돈 좀 갚아라. 뭐 갚을 게 없다. 그러면 막 물건 가져가는 거야. 이제 물건도 없다. 그러면 이제 항만이나 이런 공항을 운영권을 가져가는 거야. 운영권을 가져가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그리스 아닙니까? 그 나라의 그 관광 수입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시멘트만 조금 나요. 시멘트만.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이 머리 하나로 이렇게 이만큼 세운 나라 아닙니까? 진짜 훌륭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반이 4대 기반. 그리고 기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대로 기억하면 돼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기간입니다, 기간. 근데 이게 만약에 단지 안과 단지 밖을 연결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간선 시설이 될 뿐이다. 간선 시설. 그래서 간선이 나오네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 2개 이상의 단지와 단지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자? 간선시설이라고 하자는 거죠.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 전부 다 간선시설로 보겠다. 그리고 다만 수업도 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험 몇 개 나온 적이 있어요. 다만, 전기, 어디 갔어? 여기 전기 없죠? 전기, 상하수도, 도로는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틀렸죠? 가스하고 통신하고 지역 난방만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하지. 전기 안 들어갑니다. 또 뭐가 안 들어가죠? 상하수도 안 들어갑니다. 또 도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대로만 기억을 되는데 이거 말만 싹 바꿔서 시험에 내버리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요 다 중요해요. 자, 공구 갑니다. 공구라는 거는요, 공사 구간의 준말이잖아요. 공구는 공사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공사 구간. 공사 구간을 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구간을 말하는데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 공구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공사 구간 적어 놨죠? 요거는요. 분할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분할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600세대 이상을 만약에 건설한다.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6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얼마 이상을 한다? 600세대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600세대 이상을.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500세대 이상을 진다면 분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600부터 된다는 거죠. 600부터.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600을 넘는단 말이죠. 60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공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600세대가 넘으면은요, 규모가 크다 적다? 크죠? 크니까 이렇게 공사 구간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1공구는 300세대를 짓고 만약에 이제 공사 구간이 다 끝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주택이 완공되죠? 완공되고 사용검사 받고 이제 전부 다 입주가 되죠? 입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2공구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세대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단위가 얼마죠? 300세대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300세대가 안 되면은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죠. 분할 단위가 600이니까 자르려면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나머지도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뭐지? 뭐 이렇게 500씩 이렇게 500씩 해도 되겠죠. 500, 500.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300 이상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구별 단위수는 300이고 그 다음에 이 공구와 공구는 서로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경계. 이 경계 폭이 6m 이상 돼야 됩니다.
경계하는 폭을 6m 이상은 둬야 된다는 거예요. 6. 그렇죠? 예. 그 이 경계폭 6m 두어가지고 이 자리에 조경을 해도 되고, 조경. 아니면은 담장을 뭐 쳐도 되고, A 공구, B 공구는 꼴 보기 싫어. 그럼 담장을 쳐도 되고, 조경을 해도 되고, 부대 시설을 설치해도 되고, 도로 만들어야 되네. 도로를 만들어도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복리 시설을 설치해도 되고, 뭐 그는 부대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담장하거나 조경, 이거는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죠. 이게 굳이 다른 어떤 규제는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폭 6m 이상을 반드시 두게 됐다는 거. 여기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최초의 요걸 1공구를 최초의 공구라고 합니다. 최초의 공구고, 요거 2공구를 나머지 공구를 해요. 이 나머지 공구를 합니다. 나머지죠. 최초 공구 말고는 전부 나머지야. 3공구, 4공구 전부 나머지를 말해요. 그럼 최초의 공구는 이거 전체를 사업계획 승인 받았겠죠. 그럼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최초의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 착공을 해야 돼? 5년 이내 착공해야 됩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 5년에 착공을 못했다?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 전체 승인 받은 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전번에 너 사업계획 승인 내줬는데 왜 착공을 빨리 안 하고 있습니까? 5년 이내 착공 안 했네요. 좋아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거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되는 거 취소.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나머지 공구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공구. 그럼 나머지 공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공구는요, 여기 나머지 공구, 최초 공구 말고, 그러면 이미 요거는 이제 최초 공구는 5년 이내 착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착공한 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최초의 공구가 착공한 날로부터 요거는 2년 이내만 착공하면 됩니다. 2년 이내 착공이에요. 예. 그럼 이 착공을 만약에 못했다고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이거는 반응은 끝났잖아요. 반응 끝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를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한다는 건 말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애가 상둥인데 애가 한 명은 태어났어 이미. 태어나고 있는데 전체 취소하겠다. 그럼 애 한 명을 도로집 넣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이내 착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5년 이내만 착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구들은 처음에 이 착공을 한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초 공구 착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만 착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2년 이내만. 5년 아니에요. 그런데 착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는 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초의 공구는 5년에 착공을 안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잘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시험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이어서 공공택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공사업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용지. 그죠? 예. 그런데 이 그 공공사업이라는 게 1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이렇게 뭐 행복, 혁신, 공익 해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혁신, 행복, 공익. 그럼 국이 뭐냐면 이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주택법에서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 이것을 이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만 땅만 조성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공이죠. 공공 주택지구입니다.
주택지구 조성이죠. 예. 근데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이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택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택지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밑에 공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촉진 사업. 지구를 이제 촉진. 그러면 촉진 지구라고 하죠. 촉진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 지구 조성 사업이에요. 촉진 지구. 말이 길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목적으로 촉진지구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지구 조성 사업이라는, 이거 이제 그냥 촉진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줄여서. 예. 그러면 요런 이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나오잖아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요, 시행 방법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시행 방법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용 사용 방식 하나밖에 없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은 수용 사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라도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혼용 방식이라는 거는요, 이쪽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고 한쪽은 만약에 환지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같이 한다고 해서 혼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솔려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용 사용 방식도 하고 환지 방식도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혼용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지원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수용사용 방식이나 또는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개발처럼 수용사용 방식 또는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 말은 환지 방식은 이미 뭐가 아니다. 공공사업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여기만 공공사업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공공사업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환지 방식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되겠죠? 그래서 공도경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개발사업이죠.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수용사용 방식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만이 공공사업이 된다는 거.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환지 방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지구를 개발하는 거, 혁신지구 조성이나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거를 행복도시라고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게 있죠. 이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이죠. 이 공익사업은 바로 이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국산공택, 그죠? 국산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입니다. 이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목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할 것이냐, 이거 나오잖아요. 혁신이잖아요. 혁신. 계속 혁신해야 되고, 또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 공익이죠. 내보다는 남을 위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익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표잖아요. 바로 행복지표, 혁신지구, 공익, 이게 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표가 들어가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공공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하신 겁니다. 자, 20페이지 갑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그 리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대수선 정축 가지고요. 범위가 건축법에서는 대수선 정축 개축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구분해놨죠. 왼쪽에 조그만 것이로. 그리고 주택법에는 공동주택만 해당되고 건축법은 건축물 전체에 해당되죠. 예. 그리고 리모델링 옆에다가 49페이지 연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거기 리모델링에다가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49페이지 49 연결. 나중에 할 거예요. 하는데 49에도 연결됐다.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연결해서 바라는 뜻입니다. 49페이지도 있죠. 예, 그거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리모델링 보는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인 게 먼저 나옵니다. 세대수정가형 리모델링으로 도시 과밀이나 이주 수요 집중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제일 먼저 왜 나오냐? 모든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무슨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거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이제 수립 절차를 보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의견을 드려야 돼요.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심의죠, 심의.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이제 고시를 합니다. 공보에다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죠? 예. 그럼 이 의견 청취는요, 누구의 의견 듣느냐면은 주민 공람을 통해 가지고 공람을 시키죠. 14일 이상의 공람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30일 이내 의견 제시를 받습니다. 30일 이내 의견 받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의견을 받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다 관계.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때는 30일 이내 해야 된다. 23회 시험에 나왔죠. 20일 이내 해야 된다. 틀렸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20일. 틀린 거 요거죠. 23회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막 20일이냐 30일이냐. 요거 틀린 거, 요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와, 시험은.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게 되면은 뭐지? 예?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검증. 그죠? 검증된 거는 또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얘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30일 꼭 기억을 하세요.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정하고 30일 안에 뭘 해야 된다? 예,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20일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3일 시험에도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는 20일 안에 한다. 언제 20일 돼요? 30일이지. 그 다음에 심의기관입니다. 요거 조금 이제 늘려서 심의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디 있는 걸 말하느냐?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수립권자가 의견 협의 심의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수립을 해서 고시하죠.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럼 이 수립을 하는 사람은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의 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도시는 인구를 따지는 거예요. 인구가 50만 명 이상만 되면은요, 대도시시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사람만 수립하면 돼. 특광대라고 해요. 그냥 특광대. 예, 특광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받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도에 있을 수도 있고, 대도시니까 시군구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시도나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합니다. 이거는 심의기관까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를 하는데, 이때 고시는 공보에, 지자체 공보라는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마다 뭐가 있습니까? 공보가 있어, 공보. 알리는 방법이 고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시.
예, 이거 일간신문에다 하겠습니까? 관보에 하겠습니까? 예? 공보에 하는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주셔야 돼요. 메모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립하는 절차는요, 어협심을 거쳐서 고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립해서 고시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가더라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어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협심. 그죠? 예.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질, 어협심. 그죠? 예. 그런 걸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미덕 중에서 하나가, 의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끝났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냐? 10년 단위라는 거예요. 한 번 수립할 때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수립할 때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 계획에 반영을 한다. 그럼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나오면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수립은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조심해야 될 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거는, 이거는 5년마다 하고 서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바뀌면 안 돼. 여러분들 있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 예, 그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세요. 10년마다라는 뜻은 이렇게 따박따박 10년마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기적인 거지. 정기적이다. 아시겠어요? 10년마다 한다는 것은 정기적이라는 말이죠. 따박따박 수립하는 게 10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말은요, 언제 할 줄 몰라. 언제 할 줄 모르는데, 한번 요거는 부정기적이다. 부정기적이다. 언제 할 줄 몰라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10년을 묵고서 1년 내가 뭐하고, 2년 차 뭐하고, 3년 뭐하고, 1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10년을 묵고서 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1년 동안에 내가 한 1억만 벌자. 2년 동안에도 한 1억 벌고 해가지고 10년 후에는 내가 총에 한 20억 정도 벌자. 그죠? 이런 단위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에서 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주식을 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요, 집에 있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상위 10%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100만 원을 놔두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막 덤벼가지고 나중에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고 다시 채워놓고 잃고 하는 하겠죠. 주식을 잃는 사람이 90%가 잃고 10%가 상위 요게 정상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돈을 갖고 있으면은 아시겠어요?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주식 투자의 10%가 상위입니다. 예.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이 본전이죠. 예. 10%가 상위 10%가 본전인 거예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한 번 할 때 10년을 묵고 산다. 이런 뜻이고, 10년마다 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10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단위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간 밑줄. 별표 해놓은 별표. 대수선과 정축이 있죠. 대수선은 말 그대로 수선을 많이 하는 겁니다. 크게 수선한다. 크게. 큰 대자. 근데 정축은 이제, 정가하는 거죠. 정가만. 예. 그럼 대수선은 몇 년까지? 10년입니다. 정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되겠죠. 그런데 시도초래가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시도초래가 정하는 기간이 만약에 17년이다. 그럼 17년이 경과됩니다. 예. 시도초래가 정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이고 20년 미만까지입니다. 예. 그럼 시도초래는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미만까지 정할 수가 있어요. 뭐를? 예. 그 리모델링의 경과 기간을
20년 미만까지 정할 수밖에 없어요. 20년 이상부터는 이제 할 수가 없다고.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정축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축은 20년 미만까지.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정할 때는 그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대수는 10년 이상, 정축은 15년 이상. 그 다음에 정축의 범위는요, 각 세대는 전용 면적의 30% 이내인데 85 미만까지는 40%까지는 정축할 수가 있고,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잖아요. 그럼 15%가 그만큼 증가되는 거니까 115가 되는 거겠지. 115세대가 만들어지고 15%가 증가되는 거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00세대 같으면 115까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정축형이라는 거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이고 그 다음에 14층 이하는 2계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아파트가 기존의 층수가 이제 만약에 25층이라고 해서 25층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25층이라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게 몇 계층밖에 안 돼요? 3계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계층. 예. 근데 만약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층수가 만약에 10층밖에 안 돼. 그럼 많이 올려봤자 뭐밖에 안 됩니까? 2계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2계층. 그죠?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15층 이상이라도 25층, 3층 관계없어요. 15층 이상은 무조건 몇 계층밖에 안 된다고?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입니다. 그리고 신축 당시에 무슨 도를 보여야 됩니까? 구조도. 요 칼로스니키 시험에 나왔어요. 구조도. 구조도 있죠? 요 구조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칼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사업 주체는 요 나중에 이제 사업 주체는 이제 공공도 있고 또 그죠? 공공이 아닌 사업주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또 할 거고, 입주자 등이라는 거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요.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제가 이 관리 주체가 주택법상의 관리 주체와 공동주택법상의 관리 주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넣으면요, 그 관리하는 주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는 이게 이제 관리 주체가 이렇게 되죠. 내 사주를 보면요, 내 사주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돼 있어요. 내 사주가 관리사무소장임 딱 돼 있잖아요. 내 사주가. 사가 뭐죠? 사업주체입니다. 주가 주택관리업자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이게 임이 뭐냐면 임대사업자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주택임대관리업체.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별도 법이 있죠. 임대주택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률이 따로 적용받는데, 그럼 사업주체는 누구의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됩니까? 사업주체는요, 의무관리 때만 해당되는 거죠. 의무관리 때. 주택관리업자는 위탁할 때만. 위탁관리할 때만 그렇죠. 자치관리는요, 관리사무소장은요, 자치관리할 때만 등장하잖아요. 요거는 임대관리할 때만 등장하죠. 임대관리. 그죠? 임대관리할 때만 등장. 그러니까 이 관리주체는 의무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사업주체다 이런 뜻이에요. 위탁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주택관리업자다. 자치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관리사무소장이다 이 말이죠. 임대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임대사업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적어놓으면 되잖아. 내 사주가 관리사무소장임. 요거 이렇게 그죠? 내 사주가 소장, 관리사무소장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회 때 시험에는 요게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다 놔두고요. 이렇게 위에 거 놔두고
주택임대 관리업자를 갈로 속에 서넣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번은 주택임대 관리업자 22회인가 아마 그리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갈로를 지금 치세요. 갈로를 치는 이유는요. 그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 관리업자 있죠? 그거를 갈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제2장으로 주택의 건설 가겠습니다. 예.